여러분, 밀키트. 한때는 정말 혁명이라고 불렸잖아요? 뭐 요리의 민주화다, 시간의 구원자다, 찬사도 엄청났죠. 그런데요, 왕이 될 것 같던 이 밀키트가 지금은 왜 골칫덩어리가 되어버렸을까요?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정말 극과 극이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2025년이면 7천억 원 시장이 될 거다. 이런 장밋빛 전망이 쏟아졌거든요. 근데 현실은 업계 1위 회사가 빚만 3천억 원이 넘어요. 이 엄청난 차이, 약속과 현실 사이에 이 거대한 균열이 왜 생겼을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 거대한 성이 왜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걸까요? 그냥 코로나 특수가 만든 거품이 빠진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몰랐던 어떤 구조적인 결함이 처음부터 있었던 걸까요? 오늘 가장 뜨거웠지만 지금은 가장 차갑게 식어버린 이름, 밀키트. 그 몰락의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선 시간을 조금만 뒤로 돌려보죠. 모든 게 멈췄던 바로 그 팬데믹 시절. 다른 산업에는 재앙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밀키트한테는 정말 전례 없는 기회의 폭풍이었습니다. 이 성장세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2018년에 345억 원에 불과했던 시장이 5년 만에 3,800억 원, 무려 10배 넘게 폭발적으로 커졌어요. 그야말로 모든 조건이 밀키트를 위해 완벽하게 세팅된 밀키트의 황금기였던 거죠. 이 폭발적인 성장의 비결은 바로 이 세 가지 완벽한 조합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요리의 해방. 밖에서 못 사 먹으니까 집에서라도 레스토랑처럼 근사하게 먹고 싶잖아요. 그 욕구를 밀키트가 딱 채워줬어요. 둘째, 경제적이라는 느낌. 필요한 만큼만 딱 들어있으니까 음식물 쓰레기도 안 나오고 뭔가 합리적인 소비 같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엄청나게 빠른 배송 시스템이 날개를 달아준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화려한 성공 뒤에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치명적인 결함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단서들을 하나씩 마치 탐정처럼 파헤쳐 보겠습니다. 밀키트 신화가 무너진 가장 큰 이유.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바로 가격이었습니다. 실제로 2024년 설문조사를 보니까 소비자들이 밀키트 안 사는 이유 압도적인 1위가 비싸서였어요. 다른 이유들도 물론 있지만 이 가격 문제가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정말 심각했다는 거죠. 이게 부대찌개로 비교하면 확 와닿아요. 자, 밀키트가 2인분에 한 13,000원 정도 하잖아요. 근데 배달시켜 먹으면 비슷한 가격에 3인분은 거뜬히 오거든요. 심지어 HM을 그냥 데워 먹는 건 5,000원짜리도 있고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내가 끓이고 설거지까지 해야 하는데 왜 배달보다 비싸고 양도 적지? 이 질문에 밀키트가 제대로 대답을 못한 거예요. 아니, 그럼 밀키트는 왜 이렇게 비쌀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건 구조적인 문제예요. 신선도를 지켜야 하니까 비싼 냉장 배송, 즉 콜드체인이 무조건 필요하고요. 또 감자 하나, 양파 하나, 소스 하나, 모든 재료를 일일이 손질해서 개별 포장해야 하니까 인건비랑 포장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죠. 싸게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구조였던 셈입니다. 두 번째 결함은 바로 이 한마디로 딱 요약이 됩니다. 분명 간편해서 샀는데 막상 뜯어보니까 양파 씻고 감자 깎고 할 일이 생각보다 많은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니, 이럴 거면 그냥 내가 처음부터 요리하는 게 낫겠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편리함의 대가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좀 줄었을지 몰라도 밥 한 번 먹고 나면 엄청난 양의 비닐과 플라스틱 용기가 산더미처럼 쌓이는 거죠. 요리는 간편했는데 뒤처리는 전혀 간편하지 않은 그런 아이러니가 생긴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함은 바로 어중간한 포지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편하고 싶으면 배달시키거나 간편식 데워 먹죠. 반대로 최고의 맛이랑 가성비를 원하면 직접 요리를 하고요. 밀키트는 바로 그 애매한 중간에 딱 끼어버린 겁니다. 결국 이쪽도 저쪽도 아닌 어느 한쪽의 마음도 확실하게 사로잡지 못하고 외면받기 시작한 거죠. 이런 내부적인 문제만으로도 힘든데 설상가상으로 밀키트는 한국 시장의 아주 특별한 상황, 그러니까 너무나도 강력한 경쟁자들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 경쟁자들이 정말 막강했어요.
첫째, 전 세계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든 대한민국의 배달 문화. 둘째, 요즘 냉동만두나 돈가스 같은 간편식들 품질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문화, 바로 동네 반찬 가게까지. 이 강력한 대체제들 틈바구니에서 밀키트가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시장은 아주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잿더미 속에서도 살아남은 몇몇은 나름의 생존 비법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시장의 리더들부터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시장 1위였던 프레시즈는 매출이 무려 34%나 역성장했고요. CJ나 GS 리테일 같은 대기업들마저 관련 사업부를 없애면서 조용히 발을 뺐습니다. 이건 시장이 그냥 좀 주춤하는 수준이 아니라 본격적인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였죠. 대부분의 밀키트 업체들은 사실 이 악순환의 고리에 갇혀 있어요. 유통기한이 3일에서 5일로 너무 짧다 보니까 안 팔리면 바로 쓰레기가 되는 재고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팔려고 떨이 할인을 해야 하고 이건 브랜드 이미지를 깎아먹죠. 이런 상황에서는 손실이 두려우니까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도전조차 힘들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살아남은, 아니 오히려 대박을 터뜨린 곳이 있습니다. 바로 땅스 부대찌개예요. 여기 전략은 진짜 단순하고 명확해요. 첫째, 딱 부대찌개 하나만 파는 거예요. 집에서 해먹기 은근히 귀찮은 거요. 둘째, 가격 3인분에 9,900원. 이건 뭐 가성비로 그냥 압도해버린 거죠. 마지막으로 화려한 포장 같은 거 다 없애고 오직 테이크아웃만 해서 비용을 확 낮춘 거. 이 전략이 제대로 통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밀키트 산업은 어떻게 될까요? 몇 가지 길이 포입니다. K푸드 열풍을 타고 배달 문화가 우리처럼 발달하지 않은 미국 같은 해외 시장으로 나가는 방법이 있겠죠? 또 다른 길은 아예 소비자가 요리하는 단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냥 데우기만 하면 되는 완제품 형태로 진화해서 궁극의 편리함을 주는 거죠. 결국 밀키트라는 이 거대한 실험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끼 식사에서 대체 무엇을 얻고 싶은 걸까요? 최소한의 노력으로 얻는 최고의 편리함일까요? 아니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직접 만들어 먹는 그 즐거움일까요? 지금 여러분의 식탁 위에는 어떤 선택지가 놓여 있나요?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요?